入り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대마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땡큐. 저는 마츠우라 유야입니다.本日は朝早く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과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신 분, 가운데 분에 있는 카메라 들고 계신 분, 맞습니다. 手が一番早く上がった方にまず質問いただきます。 예, 안녕하세요. 저희 매우 잘 봤습니다. 올해 신여 감독님이 전주국제영화제에도 오시고, 그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참 기쁘고요. 그다음에 실종도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돼서 매우 잘 봤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도 오셨는데 왜 오빠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저는 이제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런 걸 한 건데, 과연 그런 걸 하면서 과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과연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봤을 때 오빠의 행동이 아무리 돈이 급해도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요즘 세상은 더 극한 것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はい、映画大変よく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片山監督が今年チョンジュ国際映画祭、来てくださって、また続いて釜山国際映画祭にも来てくださり、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監督の探す失踪という韓国語題になっている作品は公開されましたので、それも興味深く拝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今日映画を見ながらこの場には、松浦優也さんも来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マリコの兄である、義雄がそういう行動をした時に、そうですね、妹もこれがどういうことかと知りながらもその映画の中でのような行動をずっと取り続けていますが、監督が考えられる人間らしい人間というものはどういうものだとお考えなのか伺ってみたいんですね。世の中には非常にきつい行動、極限の状態でのいろんな行動があ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ここまで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も思ってしまったので、監督がお考えになる人間らしい人間と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なものなのか考えを伺ってみたいです。なるほど。人間らしい人間、そうですね。割とこの映画に出てくる人たち、僕も映画を撮る人間らしい人間っていうのを考えるときに、逆に動物的な直感だったりとか、ちょっとしたなんでしょうね、なんていうのかな、その人が持ってる本音みたいな動物的なものを、本能みたいなものが、映ってる瞬間がすごく自分としては好きなんですよね。で、そういったところを目指して演技でそういう動物的な表現というか、ふとした時にそれが思いがけないような、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表情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引き出せるように、頑張って演出してます。그렇군요. 인간다운 인간이라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글쎄요, 그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 인간다운 인간이란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물적인 직감이라고나 할까요? 혹은 그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본능, 매우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찍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지닌 그 바닥에 있는 동물적인 본능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이렇게 딱 비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なので、いろいろこう文明が進化して、すごく人間というものが、こう、なんでしょうね、そこまで、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偉いもんじゃないというか、そんなにこう、動物から今までこう進化してきたけれども、ベースはその動物的なものを持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逆に僕は人間的に映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그러니까 그 문명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까지 진화를 해서 왔지만 인간 사람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렇게까지 뭐 훌륭한 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잘난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동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인간이 진화를 해왔을 때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결국 그 동물적인 어떤 제일 원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게 결국 인간은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이쪽 분이 제일 먼저 드셨고요. 그 다음은 뒤쪽에 다섯 번째 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영화 보신 관객분들마다 다 각자의 감상이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에 전화벨이 울릴 때 누구에게 전화가 왔을까 또는 이 전화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들어오셔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연출을 하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즈메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동물적인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하즈메라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선한 인물로 그리고 싶어 하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잘 맞는지 그 동물적인 감각과 하즈메라는 인물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はい、とても興味深く見せ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映画を見た人それぞれが各自の感想を持っている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は2つ質問をいた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1つは最後のシーンでラスで電話のベルが鳴ります。で、それは誰からかかってきた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ずっとこう思い巡らせて、そしてその意味は何なん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瞬間、監督がパッと今入ってこられたので考えが止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ぜひちょっとお伺いしてみたいです。その電話のベルについて監督はどういう思いで描かれたのかということ、それが一つと、二つ目ははじめという人物ですね。さっきたった今監督は動物的感覚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からすると初めは偽善者ということも言葉を言われたり、しかし私から見ると監督はそれでも善良なというか優しい人物として描こうと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感じたんです。だとしたら先ほど言ったその動物的な本能とか感覚ということと初めはどういうふうにつなが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も含めて伺いたいです。はい。まずはラストの、電話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撮影の時には、誰からかかってきてどういうふうに出るかっていうところまで撮影してたんですけど、編集の最終段階で、あのような形で、途中で誰からかかってきた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を、編集で選びました。というのは今までずっと映画を見てきた方たちが、最後どういう電話が、
小人症の彼からの電話なのか、それとも新たなお客さんなのか、前ずっと小人症じゃない別のお客さんなのか、それを聞いた瞬間に彼女の顔の表情が変わりますよね、電話のベルが。その電話のベルが鳴った時に変わる彼女の表情が重要で、誰からかかってきたのかっていうのがさほど重要ではないことに気がついて、今のランソンのような形にしました。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전화 벨 소리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 촬영할 때는 누구에게서 어떤 전화가 걸려왔고, 그리고 요시오가 어떤 식으로 전화에 응대하는가라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집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누구에게서 걸려왔는지 모르는 형태로 편집을 마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영화를 쭉 보신 분들이 그 순간에 벨이 울렸을 때 마지막 그 전화가 혹시 그 키가 작은 소인증에 걸린 그 사람의 전화인지, 혹은 새로운 손님의 전화인지, 혹은 전혀 다른 누군가인지 라는 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다가 뭐 만약에 그걸 넣었으면 이렇게 인지를 할 텐데, 실은 지금 보셨을 때 벨 소리를 들은 순간에 마리코의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이 바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누구의 전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편집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初めの質問の最後何でしたっけ？で、その本能的なええ監督は多分優しい人はいはい描こうとさ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本能的感覚ってさっきおっしゃったのと、彼はどうつながっていくのか。なるほどなるほど。はじめというキャラクターを、描こうと思ったのは、はじめはヨシオにとってもう本当正反対のキャラクター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はじめというキャラクターをこの映画の中で出演させました。それで、彼の理性みたいなものが、多分警察官で、彼の立場だと例えばヨシオに対して、福祉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に、連れて行ったりとか案内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まです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けど、彼自身がそこまでヨシオに介入し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すごく距離がある状態で、その人に対してお金は貸すんだけど、少額のお金は5000円ぐらい貸すんだけど、彼との距離がものすごく遠い、本当に彼を助けようと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そういう意味で、彼を偽善者というか偽善的な、人間として、適度な距離を保ったままいい人であろうとする、割とこう日本人的な典型的な日本人的な人物像を描きたか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か。하시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요, 일단 요시오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로 그려보려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또 경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 속에서 요시오를 본래 같으면 복지적인 어떤 시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간다든지, 혹은 뭐 그런 방향으로 뭔가 안내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개입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돈은 또 빌려줍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적은 액수에 한 5,000엔 정도 빌려주는 거거든요. 거리감은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도우려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어찌 보면은 일본적인 혹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다섯 번째 질인가요? 예, 맞습니다. 관객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질문 하나씩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더 많은 분이 질문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오빠 역할에 너무 몰입을 많이 해서 보는 내내 너무 죄송합니다. 같이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오빠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런지 그 오빠가 느꼈을 절망이나 슬픔 같은 게 계속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우님께서 들어오실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막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감정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질문은 첫 장면에서 영화 첫 장면에서 오빠가 제 기억으로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문을 바깥 이렇게 몸으로 밀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빠가 왜 잠긴 문 안에 있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오빠라면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동생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했을 텐데 왜 오빠는 동생처럼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열쇠로 잠겨져 있었다는 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はい、私は兄の義雄という人物にあまりにものめり込んで見てしまったのでそこで、彼が感じたであろう絶望と悲しみに本当に胸が痛んで涙が出るほどでした。なので先ほど松浦優さんがパッと入ってこられた時に思わず抱きしめてこう慰めてあげたいと思うほどの気持ちだったんですね。その感情、私の感情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した。そういう感情を覚えるほどまでにいい演技を見せ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質問は一番初めのシーンについてなんですね。私の記憶が正しければ一番初めに鍵のかけられた家の中からその義雄は突き破って出てくる場面ではなかったかなと思うんですが、一番初めのシーン、はい、で、それは義雄が鍵を外からかけて開けたり閉めたりあるいはぶち壊すとか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ふうにして入ったり出入りをするはずが、一番初めはなぜ外側からかけられ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は、義雄も一緒にそ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たのかという状態ですけれども、それがずっと不思議だったんです。そのあたり聞かせていただきたいです。最初は、鍵が開いてる状態から扉が少し開いてて鍵がかけられてなくてこう閉められてない状態から始まってるので、自分としては、そこでここの家にいる人たちは中から普通は鍵をかけるじゃないですか。中から鍵をかけるときは。けど外から鍵をかけて中に誰かを閉じ込めてる家なんだなっていうのを最初に、表現したかったので、最初の鍵のカットからクローズアップから始めます。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에서는요, 그 자물쇠 자체가 잠겨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자물쇠가 걸 수 있게는 돼 있지만 일단 그게 이렇게 채워진 상태는 아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시오가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문을 그렇게 열쇠가 밖으로부터 잠길 수 있게 그려놓은 거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보통 그 일반적인 상태 같으면 보통 집의 열쇠는 안에 현관문 안쪽에서 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은 밖에서부터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둬놓고 밖에서 잠궜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집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클로즈업, 그 열쇠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님 너무 많이 잠깐 쉬셔야 될 것 같고요. 배우분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가운데 세 번째 줄인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한 가지만 크게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궁금한 점이 많은데 한 가지만 하시라고 해서 배우님에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시오라는 캐릭터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연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배우님이 뭐 대본을 보시고라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하신 그런 특별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はい、本当は質問たくさん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司会から一つということで、私は松浦優也さんにはい、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吉尾という人物が非常に複雑な感情を、いろんな感情を併せ持った人物だと思いましたので、すごくその演技、なかなか大変で簡単ではない、そういう役を演じられたなと思うんです。この役作りというのは台本読んで演技をしながら、その過程の中でどういうふうに役作りされたでしょうか。俳優には多分いろんなタイプの種類の俳優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それぞれ役への向き合い方って違うと思うんですが、僕はあまり基本的には、役作りという作業をしていません。というのは現場、まず今回の作品に関しては、シナリオが完成した状態にはなくて、撮影時に何ていうのかな、撮影するとこまでをシナリオを作っていって1年かけて順番に撮っていったので、自分も作品が吉尾がどうなって展開していくの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し、そういう意味で俳優としての準備がしなかったのかな。で、片山さんの場合は現場で基本的にすごく丁寧に演出をしてくれるので、その現場で感じたことを生に反射するっていう作業をしていけばいいので、それを信じて常に撮影に挑んでいました。 네, 아마 연기자마다 굉장히 여러 유형의 연기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역할을 어떤 식으로 마주 대하느냐 하는 그 방식이 배우에 따라서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인물을 만드는 작업을 그렇게 막 많이 하고 별로 그러지는 않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그 촬영을 시작했을 때 시나리오가 끝까지 이렇게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촬영을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분까지 딱 만들어져 있고 그 후에 계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1년 정도 걸려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시오가 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찍어갔습니다. 따라서 배우로서 미리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런 식은 아닌 형태였었고요. 근데 가타야마 감독님이 현장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연출을 하시는 유형이십니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현장에서 연출을 해주시는 부분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것에서 제가 생생하게 느끼는 부분을 그대로 반사를 해나가면 그것이 역할로서 충실하게 나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他の映画でもセリフを覚えるだけで僕はサボりがちな俳優なので何もしません。 아마 제가 다른 영화 촬영할 때도 대사를 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의 거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이건 좀 뒤쪽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뒤쪽에 예, 맞습니다. 예, 하얀 마스크 쓰신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영화 이제 내내 마리코라는 캐릭터가 이제 성매매를 하는 그 시기에